과연 될까라는 막연함을 확신으로 만드는 시작, 읽고 풀 수 있게 된 비밀. 자, 제가 이렇게 잡아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원래 저는 반드시 읽게 해드리고 풀 수 있게 해드리는 걸로 유명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이 지금 시작하시는 달이 4월이잖아요. 그런데 3, 4월 반이 하나가 있었고 1, 2월 반이 하나가 있잖아요. 근데 1, 2월 반에서 저를 만났던 학생이 있었는데 그때는 녹화가 되는 강의가 아니고 컴팩트 강의라고 해서 줄임 강의가 있어요. 1, 2월 달에. 근데 그 1, 2월 달 2달 들은 학생이 이번 국가직 시험에서 80점을 맞아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랑 화장실에서 손 닦다가 만났어요. 여학생이에요. 남학생 만난 건 아니고. 근데 손 닦다가 만났는데 걔 얘기를 듣고 제가 오늘 설명의 내용을 완전 다 뒤바꿨어요. 왜냐면 이게 방향이고 이게 여러분한테 정말 가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준비를 가져왔어요. 자, 그러면 읽고 풀 수 있게 된 비밀. 어떻게 2달 그것도 컴팩트 요약반 강의를 듣고 그 학생이 80점을 만들었는지 혹시 유배 아니야? 베이스가 되게 많았던 거 아니야? 혹시 걔 좀 뭔가 전공자나 뭐 이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다면 그 친구의 베이스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정혜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이 홍보나 안내라기보다는 여러분이 이 비를 뚫고 와주셨기 때문에 이 시간에 가치 있는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알짜게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만 준비해가지고 왔으니까 그 이야기를 제 이름 먼저 밝히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68만 명의 학생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EBS부터 강의를 시작했기 때문에 EBS에서 저에게 들었던 수능 특강까지 들었던 학생들이 지금 공무원 7년차 8년차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 시간들이 저와 함께 했던 학생들이 이제 제가 운영하는 카페나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주면서 그 신뢰 시간들이 이만큼 쌓여서 제가 만날 수 있었던 소중한 인연들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일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오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런 고민 혹시 하고 계시다면 첫 번째, 쉬워졌다고 한다는 얘기를 어서 듣기는 했어. 그런데 나는 영어가 여전히 어렵다. 어떻게 공부하지? 너무 막막해서 어떡해? 내가 회사 다니느냐고, 그리고 영어를 놓은 지가 너무 오래돼서 나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실 수 있겠고요. 또 역으로 제가 그 친구를 만나서 80점이라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그대랑 수업을 같이 듣는 반에 있는 학생이야. 그 친구 그렇게 한 거야. 근데 또 다른 학생을 어떤 학생을 만나요. 토익이 900이래요. 토익이 900인데 이번 시험을 끝나고 제 해설을 듣고 넘어온 학생들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 학생이 자기 토익 900이라 영어 별로 신경 안 썼는데 이번에 자기가 너무 시건방을 떨었던 것 같습니다. 저 이번에 85점 나왔어요. 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거예요. 자, 그럼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2개월을 공부한 학생이 80점을 맞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토익이 900이라는 학생이 85점을 맞은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얘랑은 실력 차이가 엄청 나요, 사실은. 실제로 공부한 양도 많이 다를 거예요. 근데 겨우 5점밖에 차이가 안 나. 그러면 이 시험이 평가의 기준이 실력이라는 그런 그러니까 두루뭉술하게 대충 퉁치는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전에 제가 시험장에 들어가서 보고 느끼고 경험한 것들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전달해 드리려고 해요. 그 연구팀들과 함께 분석하고 합숙해 가면서 일주일 동안 함께 했었던 내용들 중에서 핵심만 여러분들한테 전달 드릴 거예요. 왜? 이렇게 소위 실력 차이가 나고 베이스 차이가 나는 학생들이 겨우 5점밖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이 시험의 특징은 뭘까? 자, 우선 이런 고민들을 하고 계시거나 또는 나는 토익 900이야. 나 영어 전공자야. 나 해외 연수 갔다 왔어. 나 유학도 잠깐 짧게 갔다 왔어.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왜 실제 시험을 보셨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베이스만큼의 성적이 안 나오는 걸까? 그거는 이 시험의 특징 때문에 그래요. 자, 우선 먼저 이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여학생이고요. 딱 2달 공부하고 국가직 일주일 전 시험에서 80점을 맞았어요. 자, 이 친구 그럼 베이스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 친구는요, 완전 노베이스예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예체능 전공이에요. 예체능 전공이라서 일반적인 전교 공부를 하지 않았었어요. 대학도 예체능 전공이에요, 이 친구는. 예능 전공이에요. 정확히 말씀드려요. 예능 전공. 그리고 2달 공부하고 국가직 시험을 보고 나서 그리고 80점을 맞아서 그것도 일부러 저한테 와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반가운 마음에 제가 화장실에서 손 닦다가 시험 입시라는 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선생님 저 진짜 저 80점 맞았어요. 저 이제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친구가 저랑 상담을 2달 전에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예능을 했던 사람이라 정말 베이스가 없는데 저 어떻게 해요? 라고 했었던 여학생이었어요. 그래서 반갑게 물어봤던 거였고 그때 그 친구의 점수를 듣고 제가 느낀 바가 있었고 그리고 분석한 바를 가지고 이야기 드리는 말씀이세요.
자, 우선 먼저 시험이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시험이 바뀌었고 바뀐 시험에서 얘가 2달 동안 도대체 뭘 들었을까? 자, 이거에 대한 얘기를 드리기 전에 먼저 배경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시점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죠. 우선 우리 요 가운데 시점을 기준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요 전과 요 후로 나눠지거든요. 그러면 25년도 국가직 시험이 방금 일주일 전 요 시험이에요. 그러면 요때 요 시점은 뭐냐? 나라에서 발표를 했어요. 25년도 시험부터 문제를 바꿀 거야. 출제 기조 전환이라는 걸 할 거야. 근데 이게 재시생분들한테는 엄청난 이슈였어요. 왜냐면 지금까지 공부했던 건 노란색이었는데 시험이 파란색으로 나온다고 하니까 어떡하지? 난리가 났었던 거죠. 근데 초시생분들 입장에서는 나는 바뀐 걸 느낄 겨를이 없어. 난 이제 처음 시작하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바뀐 시험의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이 보실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시험의 특징이 뭐냐면 얼마나 대대적으로 바꿨냐면 25년도에 국가직 시험부터 시험 기조를 바꾸겠다는 거를 무려 1차 전환 예시 문제와 2차 전환 예시 문제로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 2세트를 내놓은 거죠. 그리고 이대로 낼 겁니다 라고 발표를 대대적으로 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학생분들이 이 시험지 이 2개 이렇게 이제 공부하면 돼. 근데 그 문제가 되게 기존보다 쉬워진 거예요. 왜냐면 기존 시험은 상당히 조금 어렵고 지엽적이고 학술적인 내용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실용적으로 바뀌어버리는 그 방향성이 여기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영어는 공부 안 해도 돼 라고 느꼈던 학생들이 꽤 많이 있었죠. 자, 그런데 실제 시험을 열어보니까, 그래서 저는 10시에 시험지를 받았거든요. 10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10시부터 시작해서 11시 50분까지 110분 동안 100문항을 시험을 봐요, 여러분들. 근데 당연히 제가 국어부터 풀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자, 펴자마자 영어부터 풀기 시작했고 10시 10분에 상황판은 저는 끝났어요. 저는 스페셜리스트니까 이렇게 문제를 오래 풀진 않아요. 바로바로 풀었는데 이 시험이 변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서 있는 요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26년도 시험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짧게는 25년도 지방직을 주시는 여러분들은 바뀐 시험이 어떤 건지, 즉 나한테 내가 볼 시험은 어떤 건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조금 들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팩트 체크부터 먼저 해드리려고 해요. 자, 이거는 제가 이 시험에 대해서 단순하게 당일 해설뿐만 아니라 제가 전국에서 제일 빠르게 가다반 올릴 수밖에 없죠. 제가 시험 봤으니까요. 그리고 가장 정확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제가 당일 해설을 하고 나서 사실 이번 주 월요일 날 라이브로 학생분들과 뭘 했냐면 이 시험에 대한 분석과 지방직 전략을 삼아서 진행을 했어요. 대부분의 선생님들께서는 해설을 진행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해설은 당연히 진행했지만 해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방직을 그래서 어떻게 잘 볼 건데 이거에 대한 방향을 잡아갔거든요. 그럼 그때 했던 내용이, 그러니까 배운 학생들한테 내가 해드렸던, 그러니까 단순하게 홍보가 아니라 진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드리려고 해요. 그 진짜 이야기가 첫 번째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자, 봐봐요. 예시 1차에서 2284개의 단어를 썼어요. 저 집요하거든요. 다 셌어요. 예시 2차에서 2384개의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실제 일주일 전 시험에서 2533개의 단어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1차와 2차 사이에 4%, 2차와 실제 시험에서 6.25%, 그러면 실제 1차보다는 몇 퍼센트 는 거예요? 10%의 어휘량이 는 거죠. 어휘가 늘었어. 그래서 뭐 아니요. 어휘가 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어휘가 늘면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게 달라요. 자, 1분 안에 처리해야 되는 분당 정보량이 증가하는 거야. 오도도도도도 읽어가서 머릿속에 처리하는 시간들이, 자, 내가 1분 안에 예전에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게 10몇 개를 해야 된다면 이제는 20몇 개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야. 그래서 요것 때문에 여러분들 정확하고 빠르게 읽어야 하는 시험이라는 게 이게 팩트예요. 첫 번째. 네, 두 번째 팩트를 알려드릴게요. 믹스매치. 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냐면 미스매치가 아니에요. 자, 인역처가 잘못 냈다는 게 아니라 믹스매치가 뭐냐면 실제 발표한 예시 문항이 아까 몇 개랬죠? 2개랬잖아요. 거기서 나왔던 문항들이 실제 그대로 나온 게 아니라 믹스매치가 된 거야. 자, 보세요. 이게 제가 지금 출제 지문 스타일과 문제 유형이 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제대로 읽을 수 있느냐가 영어의 본질로 돌아갔다는 의미이다. 자, 실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이 문제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이게 발표했던 문항이에요. 발표했던 문항에서 다단락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이게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는 걸 다단락이라고 하거든요. 다단락은 요지를 냈어. 그런데 지금 보면 실제 시험에서는 다단락이거든요. 근데 다단락인데 내용일치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믹스 매치를 한 거야. 형태는 지문 형태는 그대로 가는데 문제 유형이 믹스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 믹스된 유형으로 연습하면 되죠. 아니죠. 믹스된 유형은 무한대죠, 경우의 수가. 그렇지 않겠어요? 지문과 문제의 경우의 수가 결합하는 게 무한으로 나오죠. 그래서 제가 이걸 월요일날 라이브로 진행했는데 타사 학생이 저희한테 이런 글을 남겨주셨어요. 선생님, 제가 단선생님 강의를 다 봤는데요. 변화된 신경량에 대해서 아무도 언급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선생님, 이게 학생이 주신 글을요. 이렇게 그냥 제가 캡처한 거예요. 왜냐면 학생이 진짜 이렇게 써주셨어요. 저 눈에 들어와서 봤어요. 오직 선생님만이 이걸 알려주셨습니다. 신경학 미스매치. 이 말을 듣고 정말 아차 싶었습니다. 실력이 없는 편이 아닌 제가, 이 친구 좀 잘하는 친구예요. 이 친구는. 근데 시험장에서 시간이 오래 걸렸던 이유, 낯설고 당황했던 이유, 바로 믹스 매치 수법을 썼더라고. 이 학생이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자, 그리고 본인이 어떻게 공부했냐면 단락형 나오면 무조건 요지 5개 연습했대요. 자, 뭐 이메일 나오면 목적 무조건 5개 연습했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유형별로 접근하는 걸 그냥 문제 보자마자 문제 보자마자 이렇게 풀게 5개씩 연습을 했다는 거야. 근데 이렇게 공부하면 이번 시험에서 이 친구가 시간이 오래 걸렸고 얘가 성적이 좋은 친구거든요. 타사에서 넘어온 친구인데 자기가 왜 성적이 안 나왔지? 난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그래서 선생님들 해설을 막 찾아보다가 제 것까지 보고 저희 사이트에 가입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 믹스 매치를 하면 결과적으로 뭐가 생기냐면 지문 스타일과 문제형이 구정이 되지 않았으니까 이 학생이 읽을 수 있는 학생이 무조건 이겨요. 그러니까 잘 읽는 본질로 가야 되는 거지 스킬이나 패턴 학습 5개씩 푼다고 해서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유형 여러분들 첫 번째 제가 뭐라고 했었죠? 자, 우선 단어의 개수가 늘었다. 두 번째 믹스 매치가 나왔다. 요게 실제 학생들이 시험장에서 하면서 약간씩 시간을 절었던 이유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꽤 노련한 학생도 이런 문제에서 시간을 절었는데 아까 이 친구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2달 공부하고 80점을 맞았을까? 아까 저 정도로 노련한 학생들도 80점대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그래서 어떻게 이게 가능했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2달 동안 제가 진행했던 녹화 분량도 없어요. 제가 이걸 홍보의 목적이라면 녹화 분량이 있는 강의를 말씀드리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현장에서만 진행했던 그 컴팩트 강의가 기존에 있던 강의보다 압축한 강의인데 왜 그것만 듣고 80점이 나왔는지에 대한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읽기에만 집중했어요. 1월, 2월에 들어온 학생분들의 신규생분들에게 지금 여러분들 오셨을 때 제가 확실하게 해드릴 수 있는 건 이 연초에 읽을 수 있게 해드릴게요. 제 강의 들으면 다 읽게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렇게 하고 현장 학생들과 딱 2달 동안에 그것만 진행했어요. 읽기만.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다음 PT부터 뭘 알려드릴 거냐면 강의 내용을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데 1년 커리큘럼을 나열하는 거 아니고요.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고민하시고 여기 오셨죠? 아직도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못 잡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거 들으세요. 이거 의미 없고요. 이 친구가 2달 동안 했던 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강의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나 가입하고 막 엄청 많은 결제 안 하고도 지금 내가 당장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까지 제가 사전 녹화까지 마치고 여기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전체 커리 중에서 딱 읽게 되는 데만 집중했던 커리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제 커리큘럼으로 읽게 되는데 딱 14일 필요해요. 14일이면 충분합니다. 자,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 실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말고도 저희 카페나 아니면 저희 메가공 사이트에 후기에 가시면 학생분들이 신기해요. 제가 진짜 읽어요. 이게 뭐죠? 이렇게 글들이 올라오는 게 많이 있는데요. 실제 그 단계만 가지고도 요번 이 국가직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패턴이나 스킬 같은 것 없이도 점수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3가지에 있어서만큼은 정보를 취득해서 가세요. 그리고 신중하게 고민하세요. 정말 나에게 맞을까?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정말 해보시길 바래요. 첫 번째는 저는 어휘부터 먼저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문법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세 번째는 구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보세요. 먼저 제가 지금 어휘와 문법과 구문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해 드린다고 했는데 공부를 하실 때 여러분들 어디서 공부하시던지 이것만 기억하세요. 이 순서대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내가 집을 지어요. 그런데 이 시멘트가 됐던 여기 있던 모래가 됐던 그 재료가 되는 게 어휘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하셨을 때 내가 이상하게 성적이 어느 선 이상은 안 넘어가고 거기서 계속 깔딱고개처럼 못 넘어갔다. 그러면 어휘의 약점이 있어요. 근데 어휘의 약점도 여러 가지예요. 단어 뜻을 모르는 게 아니라 그 문장에서 쓰인 의미를 못 꺼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 문장에서 이렇게 구조를 못 분석해서 생기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무조건 어휘예요. 두 번째는 여기서 문법을 여러분들 공부하는 게 수능에선 제가 EBS 출신이잖아요. 수능 특강 관련 강의를 하고 여러분이 많이 쓰시는 자이스토리도 관련된 프로젝트를 제가 진행을 하는데 문법을 수능에서 안 해요. 왜? 문법 2개 버리고 절평이기 때문에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90점 이상은 문법 2개 버려도 나와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수능을 1등급 받은 학생분들도 문법을 잘 못해. 근데 이 시험은 20문제밖에 안 되고 문법이 3개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3개 잡으려고 문법한다? 정말 하수입니다. 문법을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모래 있잖아요. 이 모래를 쌓는 방법이 바로 그 구조물을 형성하는 방법이 법칙이거든요.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공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매리법이라는 게 있을 것이고 중간에 뭐 심을 심어서 가는 것들도 있을 것이고 그게 법칙에 해당되는 문법.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그 문법을 통해서 문장들이 이렇게 건물들 한 동 세우는 거예요. 그게 구문이에요. 자, 그런데 이 구문이라는 거는 여러분 보통 중요한 것을 대부분 학생들이 모르는데 근데 신기한 건 이번 주 월요일날 제가 라이브를 했거든요. 근데 월요일날 라이브 하기 전에 출판사 사장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저희 구문엑스 제세해야 돼요 라고 연락이 온 거야. 그래서 제가 선생님 개정 금방 할 건데 사장님 그걸 왜 제세를 합니까? 그랬더니 주문이 너무 많아서 이번에 제세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아닌데 저 개정 곧 할 건데요. 근데 사장님도 욕심이 있잖아. 제세를 하시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거는 뭐 대표님 마음대로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국가직을 딱 끝나고 나서 기존에 공부하던 학생분들 중에서 구문을 덜 했던 학생분들이 책을 막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번 시험을 딱 보고 나니까 여러분은 지금 제가 여러분을 설득하는 과정이잖아요. 이 시험지에서 핵심은 어휘, 문법, 구문입니다. 읽기 능력이 중요합니다. 라고 여러분을 설득해야 되잖아. 근데 지금 현재 수험생분들은 그걸 알아요. 시험 딱 보고 나왔는데 현타가 온 거야. 아 뭐지? 내가 스킬을 엄청 공부했고 패턴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안 나온 거야. 80점, 85점 되면 충분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분들이 빠르게 구문을 움직였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이 3번째 강의를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공부를 지금 하실 수도 있고 나중에 하실 수도 있거든요. 저는 시절 인연이라는 말을 믿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시절의 인연이 돼서 만날 수도 있겠지만 다음에 만날 수도 있고 못 만날 수도 있겠죠. 어디서 공부하시든지 전문가입니다. 자, 오래 연구했고 공부했습니다. 어휘 쌓고 문법 쌓고 구문 안 쌓으면 영어는 절대 늘지 않습니다. 이건 본질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공부하셔도 이렇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문법과 구문, 즉 읽게 되는 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내용들 좀 설명드리도록 할 건데요. 제 컨텐츠는 조금 달라요, 여러분들. 기존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셨던 거 좀 달라요. 기존에 여러분들은 텍스트 위주로 공부를 하셨겠지만 저랑 공부하는 방식은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68만 명이 비주얼지 한 강의를 기준으로 해서 자 포함해서 거기까지 갈 수 있었던 거였는데요. 잠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비주얼지는 여러분한테 암기를 강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읽기 위한 필수 핵심 문법만 해요. 정말 핵심이 되는 강의를 하기 때문에 하루에 4시간씩 7일이면 모두 끝나요, 여러분들. 그러면 끝이에요. 자, 이미지로 공부하는 직관적이고 효율적인 수업 이렇게 말씀드린 느낌 안 오잖아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It's my universe. 이게 제 세계관이에요. 자, 지금 여기 동사부터 시작해서 가지 뻗어나간 거 보이시죠? 그리고 끝에 그림 하나씩 여러분 포지션이 잡혀져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만 공부하시면 끝나요. 저 68만 명의 학생들과 이 시험을 해오는 동안에 학생분들이 읽게 만들었을 때 가장 시작의 원동력이 이거였었어요. 보면 알록달록하고 이쁘게 생겨서 나 저걸로 될까 싶으시잖아요. 됩니다. 학교 교사님들도 연락 오셔서 이 학습 툴 가져가셔서 배우시고 갑니다.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을 제가 이렇게 된다고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내가 이거 사서 봐야 돼 이런 생각 하실까봐 제가 좀 소처럼 열심히 해요. 수업 들어오기 전에 영상을 좀 찍어놨어요. 여러분 오늘 뵐 것 같은데 나한테 오늘 학원에서 15분 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다 해드리고 싶은데 못할 것 같아가지고 여기다 좀 찍어놨어요. 그래서 같은 애예요, 여러분들. 안경을 썼느냐 안 쓰느냐는 차이고요. 여기 보시면 문법 한 장으로 틀잡기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하면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그림 있잖아요. 이 그림의 확장 버전 이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찍어놨는데 이거 30분 정도거든요. 30분이기 때문에 집에 가시는 길에 진짜 돼? 한번 확인해보고 싶어 라고 하시면 보시면 돼요. 이따가 QR코드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소처럼 철두철미하게 일하는 스타일이에요. 오케이, 여기다 놔두고 그러면
이렇게 암기 안 하고 이미지로 공부하시는 거고요. 복습 익힘지로 혼자 공부하면서 부담을 주는 수업. 제가 이걸 왜 하냐면 제가 68만 명을 겪으면서 정말 느꼈던 게 뭐냐면 여러분이 수업은 열심히 듣는데 끝나고 나서 집에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너무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을 아예 분배를 해서 자, 여기 빈칸에 들어갈 부분이 여러분이 최소한 암기할 거. 그대들이 수업 들었던 개념 포인트 1번, 6번, 7번, 8번 들어가면 이 내용이 있어. 수업 시간에 제가 같이도 풀어드리겠지만 막연하게 어떻게 공부하는지 모르시는 게 아니라 여기 부분을 채우면 돼라고 해서 정확한 디렉션을 드려요. 여기까지만 채우시면 돼요. 자, 그래서 복습 익힘지, 그리고 복습 익힘지가 후반부에 가면 내용 중에서 이렇게 진짜 해석하는 연습을 하면서 읽는 거신이 맞아요? 읽는 중인이 맞아요? 자, 이거 치는 중인이 맞아요? 치는 거신이 맞아요? 이렇게 직접 눈 안에 들어오게 모의고사 형태를 푸는 게 아니라 주관식으로 정말 공부할 수 있게 잡아드려요. 이게 익힘지인데, 자, 기억해 주세요. 익힘지가 학생분들을 살려요. 어떻게 살리는지는 차근차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문법 공부를 하고 나면 자, 그 다음 단계가 구문X예요. 자, 구문X 아까 출판사 대표님이 제세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 왜 그러냐면 자,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복잡한 문법 용어를 최소화해요. 사용하지 않아요. 거의. 최소한으로 만들고 그리고 딱 7개의 위치 기반으로 진행을 해요. 자, 위치 기반이 어떤 의미냐면요. 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반적인 교재 목차를 본다면 여러분 이건 실제로 여러분들 왜 주어 자리에 오는 투부정사, 동명사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저희는 그렇게 안 해요. 자, 모든 영어의 문장은 여러분 잠깐 보여드릴게요. 모든 영어의 문장은 주어, 동사, 요 위주로 가요. 이걸 넥서스거든요. 근데 요 순서로 이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X 1번 공식. 자, 여기 주어 동사 위주로 쓴다면 선생님 이거 뒤집어졌어. 이거 뭐야? 이렇게 문장이 도집어진 거는 2번 공식. 특이해서 2번. 주어 동사 앞에 오는 거, 주어 동사 사이에 오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한번 끊을게요. 내가 문장을 읽다가 앞에 부분이 내가 분석이 잘 안 돼. 앞에 부분이 분석이 내가 잘 안 돼. 라고 하시면 무조건 1, 2, 3, 4 공식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근데 1, 2, 3번 공식에서 제가 말한 대로 문장 분석하는 공식이 안 나온다. 저를 찾아오세요. 저를 찾아오세요. 지금까지 단 한 문장도 그런 문장은 없었습니다. 위치 기반으로 문장의 앞대가리, 이거 대가리라고 해도 되거든요. 그리고 저쪽 꼬리라고 해도 돼요. 문장의 앞대가리가 분석이 안 되면 요거를 진행하시면 돼요. 그러다 문장이 뒤집어졌다. 요거. 근데 주어 동사에 뭐가 들어왔다? 4번. 자, 문장 끄트머리에 뭐가 들어왔다? 5번. 자, 6번, 7번 문장에서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하는 거를 이렇게 위치 기반으로 정리해서 진행하는 게 구문X예요. 자, 이거 들으시면 문장 읽을 수 있게 돼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면 조금 저는 약간 얼굴이 좀 붉어진 형태라 후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후기 보시면 학생분들이 어떻게 읽게 되었는지 나랑 비슷한 상황의 학생들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구문X로 문장을 읽게 해드리는 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자, 우선 짧은 문장부터 긴 문장.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땐 여러분들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렇게 시작해요. 자, 이게 똑같은 문장이에요. 1번, 2번, 3번 똑같은 문장인데 정말 짧은 문장부터 긴 문장까지 이 단계를 거치면 문장이 읽혀요. 선생님 신기해요. 진짜 문장이 읽혀요가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문장의 확장 원리부터 그에 대한 연습,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익힘지. 익힘지는 또 왜 제가 준비를 했냐면 실제 익힘지를 하시면서 속도와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데 그냥 복습하세요라고 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지 모르세요. 그래서 제가 68만 명 겪으면서 모든 단계에 그래서 다 익힘지라는 걸 만들어 놨어요. 와우, 여기요. 이게 익힘지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랑 수업을 듣고 와 특이하다, 신기하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확신으로 문제를 풀 수 있고 그리고 적용할 수 있도록 익힘지가 바로 옆에서 강의마다 제공이 될 거고요. 그리고 요게 끝나면 읽을 수 있게 돼요. 끝났어요. 제가 설명드릴 건 이 두 단계를 하루에 4시간씩 7일 들으면 구문X 7일, 비주얼지 7일 들으면 끝나요. 대신 순서는 바꾸시지 않으시는 게 유리해요. 문법 하시고 구문하셔야지 됩니다. 그런데 하나 마지막으로 어휘. 저희 어휘는 학생분들이 너무너무 열심히 해줘서 제 자랑이에요. 어휘는 저희 어휘 교재 한 권이면 충분해요. 단 한 권으로 공부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일 유명한 게 사실 어휘 스터디예요. 어휘 스터디를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그때 익힘지가 또 한 번 나와요. 제가 주관식부터 실전 문제까지 연습하는 거 우리 학생분들이 매일매일 올려주시는 자료 제가 좀 준비해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현장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온라인에서 어떻게 공부하시는지 살짝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학생분들이 실제로 올려주시는 인증 자료예요. 자, 여기 볼게요.
주관식부터 실전 문제인데 지금은 시즌이 실전 문제 시즌이에요. 그래서 실전 문제에 관련돼서 이 자료가 12시 전후로 400~500개가 올라와요. 이 자료가. 이게 각각 다른 학생들이 한 거예요. 지금 내가 공부하고 적용한 것들 여러분들이 인증해서 매일매일 이렇게 올려주세요. 저희 연구실도 토요일, 일요일 쉬지 않고 그까지 전날까지도 자료를 올려드리고 아침에는 제가 아침에 긴장 푸시라고 짧게 소설 하나 적어서 머리 말랑말랑하게 언어 전환하실 수 있게 긴장 푸실 수 있는 지문까지 올려드렸어요. 자, 그러면 학생분들은 또 그걸 받으셔서 또 본인이 공부한 걸 또 인증해서 이렇게 올려주시는 과정들이죠. 여기 조그맣게 보이는데 요 실용적 복화 한 권이면 자, 어휘에 필요한 모든 실용적 어휘들은 다 공부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 자랑인 게 이걸 한다고 제가 뭘 선물을 드린다거나 뭐 장학금을 드린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일매일 올려주시니까 너무 감사한 마음에 지난달부터는 제가 장학도 시작을 했어요. 소소하지만 여러분들 힘내시라고 코페 드시고 케이크 드시라고 지난달부터 시작했는데 이게 몇 년째 학생도 이렇게 올려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서 나중에 여러분들 아니면 큰일 나잖아요. 가시는 길에 카페 한번 살펴보시면 학생분들이 올려주신 글들 그리고 매일매일에 나 이거 조금 아쉬웠다. 나 이거 좀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한 그 소회들도 같이 간단하게 적혀져 있으니까 수험이 정말 어떤 건지 궁금하시다면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저희 말씀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어떤 학생분이 제가 장학을 드렸더니 이렇게 글을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복화 스터디의 장점은요. 재밌고 꾸준하게 영어 단어를 학습할 수 있다는 거. 영어 단어를 혼자서 공부하면 소홀하게 되기 가장 쉬운 영역인데 스터디 덕분에 하루도 쉬지 않고 재밌게 단어를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작정 암기하다 보면 정말 안 외워질 때가 있는데 짧은 예문에 적용하면서 학습하니 그 예문과 단어가 통째로 기억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라고 해서 지금 매일매일 올려주셨던 분에게 저희가 자그맣게 커피를 좀 보내드렸더니 이렇게 글을 써서 보내주셨어요. 이런 글들은 직접 여러분들이 나랑 비슷한 사례, 비슷한 나이대의 학생분들 걸 보시면 훨씬 더 수험이라는 게 막연하게만 느껴지지 않을 것이고 방향이 좀 보이실 것 같습니다. 자, 제 얘기 이렇게 한번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휘는 한 권으로 정리하면서 스터디를 꾸준히 공부를 하셨을 때 그때 내 것이 되는 방향이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해보면 그렇습니다. 어휘는 모래알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단독으로 존재하면 흩어져 없어지지만 집을 지을 때 모래와 시멘트를 섞으면 그건 골조가 만들어지고 골조에 색을 입히고 타일을 붙이면 결국은 건물이 됩니다. 그러면 읽게 되면 이 시험은 들어가서 점수를 낼 수 있는 시험이 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딱 2달만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생각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수험이라는 걸 끝나지 않는 몇십 년의 세월을 하면서 느끼는 건 나 6월달에 합격해야지, 나 4월달에 합격해야지 그거 말고요. 매일매일 내가 하루하루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만드시고 그리고 집에 들어가실 때 나 오늘 계획한 거 중에 나 5개 계획했는데 4개 했어. 나 내일은 그거 1개 마저 해야지 라고 내가 오늘 한 계획들을 하나씩 지워나가고 나 오늘 애썼으니까 오늘 들어가서 발 닦고 좀 푹 자야지 아니면 집에 들어갈 때 유튜브라도 하나 봐야지 이렇게 하루하루가 쌓이면 합격이 되어 있더라고요. 멀리 있는 합격을 바라보면서 지금의 내 행복을 줄일 필요는 없어요. 제가 수험생분들과 동창회도 하고 계속해서 만나는 인연이 되는 이유를 하나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얘기하는 건 좀 부끄럽긴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합격하셨을 때 합격해야만 재학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여기서 공부하는 시간마저도 되게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최선을 다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예우를 다하는 이유는 여러분은 공부하시는 동안에도 귀한 사람이고 이 20대, 이 30대의 나날들은 그냥 나 노량실에서 공부 좀 하다 말았어.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 노력하고 내 시간과 내 돈을 투자했던 기억이 남는 빛나는 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최선을 다해서 수업하고요. 그리고 최상의 자료들만 여러분들 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렇게 공부하시면 읽을 수 있게 된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읽는 것부터가 걱정이다. 내가 영어를 정말 잘 잡아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렇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앞에 있는 QR코드는 여러분이 아마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찍으시기는 좀 민망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QR코드를 제가 마련해 놨는데 QR코드는 여러분들 찍으시면 아까 제가 영상 요거 보여드렸던 요 재생하는 영상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좀 부지런하잖아요. 아까 비주얼지도 찍어놨는데 구몬X도 찍었어요. 들어오기 직전에. 그래서 구몬X는 다음 주에 또 업로드가 될 거라서 30분으로 전체에 있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나중에 이 QR코드를 못 찍으시면
메가 홈페이지, 메가 공무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도 보실 수 있고요. 저희 카페에 들어오시면 저희 카페에 한 인원이 한 23,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 있는 학생들 한 분 한 분이 저랑 같이 공부하셨던 학생분들. 그러면 그분들의 이야기와 그분들의 땀과 노력이 함께 있는 공간. 그리고 저희 연구실 팀들이 그 학생분들과 함께 수업을 만들어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는 무슨 홍보를 한다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뭔가를 장사한다거나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오셔서 가볍게 남들은 어떻게 공부하고 있고 수험이라는 건 이렇게 존중받으면서 진행해도 어렵지 않게 합격해서 내년에는 내가 벚꽃을 학원이 아니라 밖에서 볼 수 있겠구나 라는 계획을 세우실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험을 하는 시간은 여러분 절대 잉여의 시간이 아닙니다. 여기서 공부하는 여러분의 시간도 가치 있고 그리고 소중합니다. 그 시간들이 의미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저랑 저희 연구팀에서는 최선을 다한 컨텐츠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을 드릴까 고민하다가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일이면 모두 읽고 풀 수 있게 해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으로 여기까지 온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 존중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예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격을 위한 시작 그리고 마지막 입실까지 저는 함께 들어갑니다. 해외로 자식 유학 가는데 공항까지 안 따라가는 부모 없잖아요. 저는 조금 적극적으로 시험장까지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여러분과 멀지 않은 곳에서 시험을 보고 가장 빠르고 정확한 정답과 그리고 사후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성정이었습니다. 자, 가시는 길 조심히 가시기 바랍니다.